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양궁 수업이에요. 양궁 수업인데 제가 양궁 수업 사례 나누러 돌아다닐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저 양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경험은 양궁 카페에 가서 30초 배운 게 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번 쏴본 게 다고요. 그리고 이제 양궁 전공하신 분들 찾아가서 이야기 몇 번 듣고 그런 게 다고, 처음에 양궁이 너무 수업을 하고 싶어서 밑도 끝도 없이 여기저기 연락했다가 어떤 업체의 사장님이 이거 양궁 수업을 하려고 기특한데 하면서 갑자기 와서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노하우 좀 배우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다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일반적인 체육교사가, 전공자가 아닌 일반적인 체육교사가 양궁 수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따가 실습하러 가시면 제가 수업했던 걸 그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실습으로 활을 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양궁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항상 제가 이걸 처음 물어봅니다.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야매에 가깝죠. 쏴보기는 많이 쏴봤지만 아이들한테 지도하기 전에 일단 양궁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궁 혹시 카페 같은데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양궁 카페. 그럼 양궁 수업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안 계시네요. 예, 그러면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선발대가 먼저 수업을 해보고 저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부닥쳐서 저런 일을 겪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활입니다. 자, 어떤 선수인지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리우올림픽 2관왕, 키 엄청 작은, 예, 알고 계신 분 계신데, 이게 활이에요. 일단 이 활인데, 이거 전체를 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디테일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은 그림 중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건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간단한 것만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 수업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활이에요. 올해 수업했던 활인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냥 놓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 나무로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선수들은 무슨 합성 소재로 된 것도 있고, 강철로 된 것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나무로 된 활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쌉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 된 활을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손 잡는 요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핸들이라고 해요. 핸들. 이게 용어는 여러 가지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쇼핑몰이나 아니면 양궁 그 샵에 가서 쓰는 용어 기준으로 하면 핸들이라고 해요. 요 부분을. 그리고 이게 테이크다운 보우라 그래서 젊은 분들도 좀 계시네요. 예. 그 마블 영화 보면 이거 활 잘 쏘는 그 친구 이름 뭐죠? 보면 이렇게 탁 꺼내갖고 삽시간에 이거 활 조종해서 착해서 팍 쏘잖아요. 이게 처음에 가방에 들어가요. 분리를 해서. 그래서 테이크다운 보우라 그래서 이 위아래 림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전통활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끼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날개 혹은 밈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두 부분. 자, 그리고 줄, 스트링, 현, 시위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냥 줄이라고 해도 돼요.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일단 활은 완성이에요. 활은 완성인데 그거만 그냥 활이고요. 그 진정한 양궁을 완성시켜주는 건 이겁니다. 이 부분이 조준기인데, 조준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세도 달라지고 폼도 달라지고 스포츠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어요. 기량 차이도 나고, 이 조준기를 반드시 부착을 해서 수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준기가 없으면 그냥 감으로 쏘는 거라 국궁이나 전통활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준기를 부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균형장치, 이건 없어도 좋지만 있으면 완전히 또 경험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긴 것도 있고, 가보시면 긴 거랑 짧은 거 두 가지를 놨는데 제가 처음엔 짧은 걸 썼죠. 왜냐하면 더 싸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돈 좀 더 모아서 긴 걸 몇 개 사서 같이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에로우 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활을 예전에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손 위에다 올려놓고 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살짝 이렇게 화살을 얹어놓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화살 뒤에 노킹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시위에 끼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 날아가는 게 많이 되면 요건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약한 부분이거든요. 에로우 레스트는. 이 에로우 레스트가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나 손 위에 올려놓으면 이 면이 돼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에로우 레스트가 되면 이렇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력은 적어주되 이 화살 흔들리는 걸 막아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처음 수업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활 그냥 이렇게 왔을 때 활 사면 하나씩 줘요. 그 하나 갖고 한참 수업하다가 선생님 이게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수업이 중단됐어요. 이게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뒤에 찍찍이 같은 걸로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스티커로 붙이는 거예요. 소모품인데 이거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수업 중에 이게 딱 마모가 됐다 그러면 뜯고 그냥 새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모를 때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주문하는 일주일 동안 수업이 정지됐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고요. 이 활과 화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핸델 라이저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저렴한 게 나무 활이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선수들 쓰는 거는 뭐 경량화 시키기 위해 이렇게 빈 부분도 많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새로 된 활입니다. 조금 느리네요. 이런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디테일인데 노 글로브 혹은 노 핑거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또 이따가 확대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이 부분 넘어가고 이제 림, 날개 이 분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일 수 있게 대부분 볼트 나사로 연결을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육각 렌치로 아예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된 활은 이제 뭐 선수들 뭐 쓰거나 아니면 좀 장력이 센 걸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게 다 연결을 합니다. 보관도 편하게요. 자, 이 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줄이 하나가 아니고 실다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다발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닥이 끊어져도 기능을 합니다. 대신에 장력은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선수들이 쓰는 활은 보통 막 그 국가대표 선수들 여자 선수들 40파운드 장력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센지는 오늘은 센 활을 안 갖고 와서 경험하기 힘든데 활을 웬만한 사람은 당기지도 못하는 체육 선생님도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조그만 여자 선수들을 당겨요. 근데 지금 이 활은 거의 제가 그냥 경험상 중학생 정도면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140짜리 애들 있고 요즘 학교 현실에 140과 180이 한 교실에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힘도 등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한 애들 기준으로 일단 망치는데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이 림도 그렇고 요 화살에 죄송합니다. 요 줄의 장력도 그렇고 약해요. 약해서 끼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살짝 꺾어도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따로따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현도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무슨 장사꾼은 아니지만 제일 궁금해하는 거 가격이니까 가격 말씀드리면 한 5,000원에서 만원, 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돼요. 이거는 보통 한 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에 걸어주고요. 조준기는 이거 일제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막 10만, 20만 원짜리 조준기도 있고요. 저거는 한 5만 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새로 된 것도 있지만 제일 싼 게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이게 여기 몇 번 조이다 보면 헐렁해지고 부러지고 이래요. 이게 약간 돈도 아깝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S 모사의 요건데 요게 한 3만 원 정도면 구입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구입하는 사이트나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조준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준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준기가 보면 이제 0점 사격도 필요하고 자기 우리 군에서 사격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클릭 조절해가지고 이거 맞추잖아요. 이것도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사실 이걸 자기 거에 맞추는 것도 능력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양궁 선출이신 분한테 물어보면 이게 양궁의 핵심이라고 이거를 자기에 맞게 하는 걸 가르치고 자기 활차례가 되면 자기 활에다가 그거 조준기 자기 클릭을 맞춰가지고 몇에 몇 맞춰서 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활을 똑같이 맞춰놓고 그냥 그 똑같은 활을 가지고 쏩니다. 그 군에서도 총 그거 안 맞춰도 몇 번 쏘다 보면 탄착군 보고 오조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조준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요. 사실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쭉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로브레스트인데 요 약간 쇠로 돼 있는 요 부분이 훨씬 오래 가겠죠. 요거는 개당 한 1,000원, 2,000원이면 사시고 요거는 한 개당 10,000원, 만 얼마 하는데 이게 그냥 쓰기엔 무난합니다. 애들도 사용하기에.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 이렇게 있어요. 구멍 뚫린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쿠션 플런저라고 선수들 쓰는 거는 충격 완충 장치도 있어요. 지금 이 장비 처음에 보시면 좀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이따 가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얹어놓고 쏘는 겁니다. 이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많이 쏘고 나면 이렇게 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양궁 카페에 갔더니 저 에로레스트를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리커브보가 아니고 일반적인 리커브보 말고 뭐라고 하죠? 컴파운드 약간 기계식 도르래 있는 화살에 쓰는 거거든요. 석궁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칫솔처럼 솔로 돼 있어서 이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활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봤어요. 일단 지금 사용하는 활에는 안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끼워 놓으면 여기 에로레스트가 없어도 이 에로레스트 자체로 활을 여기다 얹어놓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양궁 카페에서는 저 에로레스트 다 없어지는 걸 감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양궁 카페가 꽤 있어요. 근데 활을 쏘는 기술적인 측면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날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정식으로 일반적인 에로레스트 붙여놓고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균형장치 스테빌라이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위에도 붙이고 아래도 붙이고 막 거대한 거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V바라 그래서 V자로 돼 있고 가운데도 돼 있고. 근데 이건 짧은 거 이따 가시면 요것도 붙어 있고요. 요거는 쿠션 플런저라 그래서 이게 완충 장치 일명 쇼바예요. 쇼바.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학생 수준에 큰 의미는 없고요. 클리커라 이게 뭐냐면 이게 줄을 이렇게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데 선수들은 자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당기면 이게 어디까지 당겼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이렇게 뒤로 쭉 가다가 어디에 딱 걸리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멈춘다. 그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애들 팔 사이즈가 다 달라서 의미는 없고 일단 개인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하시려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 화살 팁, 요 화살 촉을 그냥 팁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버전이 활이 있고요. 교체가 아니고 그냥 통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교체할 수 있는 화살을 추천을 드려요. 요 끝에 안전 화살촉을 끼울 수도 있고 화살촉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고요. 요 뒤에 줄에 끼워지는 부분을 노크 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깃은 보통 120도 각도로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 깃 엄청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저는 퀄리티를 생각 안 하고 다이소에서 산 본드로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계속 써요. 이따 가서 보시면 약간 좀 허접하지만 본드 붙이자 그게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블렛형 이런 게 있고요.
화살 촉 모양에 따라서 또 형태가 좀 몇 가지가 갈려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선수들이 쓰는 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서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화살 관역판에 안 박힐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 힘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활을 멋지게 쐈는데 관역에 안 박혀요. 그러면 점수가 낙이거든요. 점수 인정이 안 돼요. 애들도 상처받고 수업 선생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써요. 요게 좀 뾰족하거든요. 요거는 아무데나 잘 박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화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나머지는 뭐 저 사냥용 뭐 이런 건데.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화살이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보여드릴 화살은 이렇게 끝에가 약간 좀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안전 화살 쪽인데 이게 제가 지금 산 거는 역으로 해서 이따 가서 쓰실 거는 조금 아파요. 안전 화살 쪽이 아니 박혀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아픈 거고 아예 그 양궁 서바이벌 하는 또 요새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끝에 스폰치로 이만하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인터넷으로 구입하시기 쉬운데 저 개인적으로 그거 추천드립니다. 양궁을. 그러면 그 안전 화살 쪽으로 그냥 쿠션에다가 이따가도 해볼 텐데 쿠션에다 쏘면 사람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애들 활 쏘는 연습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뒤에 노크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소모품이라서 부러지면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줄에 이제 현에 끼워서 고정이 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예, 깃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꼬여있진 않고요. 일자로 3개가 있고요. 깃은 이렇게 여분을 사서 붙이셔도 되는데 그냥 떨어진 거 주워서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이 깃을 여분까지 해가지고 관리하시기는 너무 힘들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기 걸리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그래서 약간씩 닳거나 빠지긴 해요. 관역판이 문제인데 관역판이 경기용 선수용은 이 밑에 받침대만 해도 한 6, 70만 원, 100만 원 하고요. 이 더미, 이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이것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 매트로 일단은 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볏짚 다다미를 저도 썼는데 화살이 잘 안 박혀요.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 엄청난 걸 3개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거 사다가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활도 못 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볏짚으로 되어 있는 이 관역판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상 활의 장력이 20파운드 이하면 거의 안 박혀요. 그래서 애들이 툭 계속 튕기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하죠? 그 양궁에 제대로 된 경험을 하기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에서 12파운드 정도로 쏘기 때문에 여기 안 박히면 좀 문제가 있어서 두께는 5cm 정도 됩니다. 저는 태권도 매트를 2판을 겹쳐서 했고요. 이 표적지가 한 5,000원 해요. 5,000원에서 7,000원 하는데 부직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양궁 아처리 타겟 딱 검색하면 구글에서 이미지가 있어요. A1 사이즈 플러터로 쫙 뽑으시면 요만한 거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학교 돈 들이고 그냥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화살 쪽으로 쏘는 건데 이거를 아시겠지만 저희 이 체육교사 입장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세팅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갖고 저 탁구 연습망 있죠. 여기다가 쿠션 걸어놓고 탁구 연습하다가 그냥 이거 찍 갖고 와서 여기다 쏘고 다시 찍 갖고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쿠션은 인터넷에서 가장 큰 쿠션을 찾으니까 멍멍이가 앉는 쿠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처음에 너무 뻘쭘해서 가운데 동그라미 들어서 퀄리티는 없죠. 여기를 맞춰라 해서 실제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네, 요거는 영상인데 넘어갈게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쏘면 화면에 날라와서 툭 박혀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또 다 화살이 모여요. 이거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태권도 매트 두께 한 2cm 되는 거 판 2개 겹쳐서 만들었어요. 이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따 가서도 보시겠지만 하나씩 놓으면 이게 또 약해요. 가볍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개를 그냥 다 붙여버리면 무게가 되고 이 화살을 넣었다 박히고 뺄 때 이게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작년에는 2017년에는 2개 결합해서 했고 올해는 5개를 결합시켜 갖고 산호에다 놓고 했었어요. 제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궁은 장비 그리고 공간 세팅 이게 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제일 포인트예요. 이거는 70년 된 강당 밑에 지하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무너뜨리지도 못하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있던 강당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놓고 했었던 장면입니다. 참고로 저는 DIY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야매라고 하죠. 드릴과 볼트, 피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악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수업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하면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유리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천천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예,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관역판도 뭐라고 하죠? 받침, 관역판 받침을 앵글로 짜서 4만 원에 해결했던 직접인데 인터넷에 구입하면 주문해서 날라와요. 사이즈 맞춰서. ESC를 눌렀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암가드인데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양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40파운드짜리 사냥용 활을 중고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싸게 샀어요. 활만 화살 한 3개 딱 사가지고 저기 어디 양평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도로에 차놓고 야산을 향해 쐈습니다. 쏘고 제 손목이 손을 2번 다시 못 쓰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걸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와서 여기 맞아요. 이게 아이들 가위바위보에서 이거 손목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한 10만 배 정도 아파요. 이게 그리고 끊어지기 진짜 전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선수들 보니까 다 이게 있어요. 이게 8보호대인데 암가드인데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엄청 작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폼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와서 맞는 지점이 일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탁 하면 어디 와서 맞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볼펜 같은 거 하나도 이렇게 놓고 써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폼이 그지 같죠? 나는 쏘지만 어쩔 땐 여기 맞고 어쩔 땐 여기 맞아요. 그래갖고 이 작은 걸로 제가 처음에 작은 게 싸니까 이거 만만합니다. 한 8,000원 말로 하는데 이거 여기다 놓고 했는데 처음에는 쏘다가 2번째 와서 여기 맞아서 이렇게 옮겼는데 또 다음에 와서 여기 맞고 와 막 이래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해결한 방법은 이게 긴 것도 있지만 같은 걸 한 3개를 한꺼번에 껴라. 이래갖고 막 줄줄이 끼고 하기도 하고요.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 디테일이죠. 교사 입장에서 이걸 뺐다 꼈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정말 폼이 자꾸 망가지는 애들이 있으면 작은 걸 여러 개 대라고 그냥 이렇게 줄줄이 대라고 하세요. 자신 없으면 2개, 3개 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는 한 얼마 10,000원 정도면 하나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축구 싱가드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고무 밴드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만약에 축구 스포츠 클럽 중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축구 싱가드 중에 플라스틱으로 애들 딱 안 차는 거 있잖아요. 그냥 쓱쓱 닦으면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모양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요게 선수들은 이 활 이렇게 보이네요. 선수들은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노킹하는 포인트도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해놔요. 빨갛게. 거기다 딱 끼우고 손가락을 이렇게 당겼다 놓는데 이게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마디만 거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마디만 걸었다가 살짝 이렇게 놓으면서 뒤로 탁 풀어주는 팔로스로가 나와야 되는데 릴리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요 부분이 선수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된 핑거 탭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준비해. 요거 한 싼 거는 10,000원에서 비싼 걸 몇만 원 하는데 다 준비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궁 카페 가서 사장님한테 노하우를 들었는데 요게 이제 높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예 끼웁니다. 그래서 요 위에 고무 낚시 찌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 위에 하나, 밑에 2개. 그래서 노킹 포인트 위쪽으로 하나 놓고 밑에 손가락 2개 딱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맨손으로 와서 딱 하고 여기 대고 그냥 하고요. 요거를 하면 이 요 사이에 그냥 노킹을 하면 되거든요. 요 사이에 화살을 끼우면 돼서 요거를 반드시 요 위에 높인 거 요거를 설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장사꾼은 아니지만 계속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요거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어떤 쇼핑몰에 어떤 양궁 판매업자가 나타나서 막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걸 안 파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뭐 이렇게 뭐 세금 계산서 막 하고 막 되게 귀찮아서 이 쇼핑몰을 적극 이용해야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이거 앞으로 학교 체육에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니까 이거 쇼핑몰에 올려서 팔아라 했더니 오케이 하더니 며칠 있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샀는데 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온라인에서 다 판매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화살집이 이렇게 있어요. 선수들은 뒤에 화살집을 쓰는데 저희는 이 화살집 안 쓰고요. 다이소 가서 5,000원 정도 하는 그 우산 꽂이 있어요. 스틸로 된 거 이따 가서 보시면 알아요. 거기 딱 꽂아놓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슴보호대 이게 왜 하는지 몰랐어요. 왜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여중에서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특히 남학생들보다는 이제 여학생들 위해서 이게 가능한 필요하면 좀 있으면 좋아요. 보통 한 3,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끼우고 이렇게 그냥 딸깍딸깍 끼울 수 있어서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궁을 하기 전에 겨울에 하는 경우에 아이들 체육복이나 이렇게 옷 여러 개 입었으면 가능한 벗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크를 꼭 채우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없지만 전설의 그 쯔위가 아육대 나와갖고 이렇게 탁 하면 머리카락 확 휘날리는 거 있어요. 되게 이쁜 짤방이 있거든요. 찌골라스라는 유명한 짤방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반드시 머리 뒤로 넘기거나 묶게 하고 이거 가지고 하게 하거나 이거 없으면 옷 정리 반드시 하게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비 구입 우선순위를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지금부터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활 사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이게 3위 폴라리스 활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요게 한 활, 그러니까 핸들, 림, 현, 요 3개 세트로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15에서 20만 원 정도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화살은 개당 뭐 한 싼 거는 개당 한 3,000원 하는 것도 있고요. 비싼 거는 개당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는 질보다 양이죠. 그거 참고로 하시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격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드시면 되고, 조준기는 개당 한 3만 원 정도면 요거 구입하실 수 있어요. 요거 제가 또 S사의 제품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에러레스트는 여러 개 구입하셔서 요거 소모품이니까 가지고 계신 게 좋고, 그 다음에 높인 건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 스테빌라이저도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높인 거가 있으면 핑거템은 필요 없고, 스테빌라이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굳이 뭐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조금 아쉽긴 한데 없어도 수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테빌라이저도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선생님 제 거랑 왜 달라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긴 거 짧은 거 섞어서 놓고 이 양궁 사이즈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그 파운드 장력도 다른 걸 여러 개 놓고 그냥 아무거나 네 거에 맞는 걸로 해라 했는데 동시에 쏘다 보면 다른 걸 쏘잖아요. 그럼 막 왜 쟤는 저거 뭐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궁 선출이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사이즈에 맞는 활을 골라서 준비해줘서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양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아이들의 민원을 막기 위해 완전히 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장력에 똑같은 세팅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세를 맞추고, 그 다음 조준점도 똑같이 해놓고요.
오조준하는 그거를 연습을 시켜서 그 오조준 개념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번역한 그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거라 치면 활을 쏜 게 여기에 계속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폼으로 쐈다. 제대로 된 폼으로 다음에 또 쏠 거다 싶으면 여기를 조준하게 하는 거죠. 그럼 가운데 맞겠죠. 그래서 이 오조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실제 선수들이 바람 읽어갖고 쏘는 그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수업을 했던 건데 초미니 학교였어요. 여학생만 모여 있고요. 학급당 12명. 그래서 한 학년이 내학급해서 50명. 서울 시내 한복판에 거기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인데 그 동네 학교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중이기 때문에 여중이기 때문에 날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시 양궁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1차 시에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 다음 2차 시부터는 이제 연습을 통한 기량 향상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시에 대부분 다 중요한 거 가르칠 수 있고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고 기술 습득은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연습을 처음에 많이 하게 하고 실전 단계 직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는데 아까 이정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정중심 평가가 포인트잖아요. 양궁은 그냥 과정중심 평가 그 자체예요. 그 공개된 장소에서 기록 사격을 하고 얘가 몇 점 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쏘면 그 기량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요. 근데 약간 이때 수업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많이 쏘게 하다 보니까 한두 개 망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거 영향이 좀 많이 돼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약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일단 평가 기준 처음에 제가 설정을 할 때는 색깔이 5개더라고요. 색깔을 5개, 그래서 5개 A, B, C, D를 했어요. 9점까지 A, 활짝 평균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짰는데 실내 보통 양궁 카페 같은 데 가면 한 9m에서 10m 정도 거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실내 양궁이 국제 대회가 있어요. 똑같이 양궁 연맹에서 세계 그 양궁 협회 연맹에 거기서 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것도 잘합니다. 18m예요. 18m고 18m 거리에서 실제 그 양궁 표적지가 한 이만하거든요. 70m에서 쏘는 게. 근데 18m에서 쏘는 거는 표적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요 색깔도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 쏘는 거 보면 예전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만한데 그냥 막 가운데만 계속 박아요. 이것도 엄청난 경기긴 한데 어찌됐건 5m에서 6m 정도 거리가 저는 딱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 한 6.5에서 7m. 그러면 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얀색 거의 안 맞아요. 거의 빨강색, 요 파란색 안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엄청 작은 강당에서 했는데 이때는 제가 활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다른 활이었고 다 시행착오예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첫 시간에 했던 장비와 두 번째 시간의 장비가 다르고 구성이 다르고 세팅이 다르고 계속 달랐어요. 근데 인원이 적고 그리고 여러 차씩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중에는 하게 해줬는데 이게 한 번 쏠 때 기록 사격할 때 연습은 따로 시켰고요. 안전화살 쪽으로 자동으로 아이들이 하게 기록 사격하는 실제 사격 그 화살로 쏘는 그 포인트에만 제가 붙어서 2명이 쏘게 했어요. 이 당시는 과격판 2개 놓고 한 명이 여기서 0점 사격을 해요. 0점 사격을 하고 얘는 기록 사격을 해요. 그리고 얘가 기록 사격하고 나가면 얘는 이쪽으로 와서 기록 사격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시 0점 사격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0점 사격을 했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 다음 해에는 올해는 방법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자, 이런 공간 그지 같은 공간이라고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70년대 그지 같은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9학급이 수업을 했거든요. 여기서 뭐 1학년이 농구할 때 2학년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양궁 연습 여기서 하고 무대 위에서 하기도 하고 기록 사격은 여기서 하기도 하고
공간 구성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사실 체육 수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간 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양궁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세팅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차시를 고를 수가 없어갖고 뭐 없나 했는데 저희 학교에 마치 요거 500원짜리 셀카봉을 잔뜩 있어가지고 여기에 애들 개인용 자기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꽂게 하고 자세만 잡고 여기서 이제 대신에 줌을 최대한 당기게 하는 거죠. 10배, 20배 줌을 당기면 이게 수전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초간 좀 표정을 영상에 담아라 해가지고 이때 또 여중이었으니까 표적으로 뭐 아이돌 오빠들 얼굴 같은 거 딱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 할 연습은 아니고 도입 때 잠깐 했던 연습이었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차시에 이제 처음으로 애들 쏘는 연습을 했던 장면인데요. 이제 벽에다가 이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체육관 요 아래쪽 정말 가까운 여기에다가 한 발씩 쏘게 한 거예요. 한 발에서 두 발씩 처음 자세 연습을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게 안전화살 쪽으로 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기록 사격으로 넘어가요. 자, 이거는 처음에 그 볏짚판이에요. 볏짚판 한 3m 정도에서 하니까 박혔어요. 이때는 문제점은 몰랐거든요. 3m 정도에서. 그 다음에 6m쯤 가니까 안 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판을 바꾸면서 했었어요. 주변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다 보이죠? 탁구대 밑에 놓고 여기 탁구 벽치기 연습하던 데인데 처음에 이게 안전화살 쪽으로 이제 쿠션 만들어서 나중에 탁구 이거 저었다 폈다 하기도 그래서 요 거리면 딱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놓고 그냥 했어요. 이 당시에는 수업의 준비 및 세팅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교사가 3학년 탁구 수업 하는데도 치우기 힘들어서 처음에 요 거리에서 이제 이런 사격 연습을 했고요. 약간 이제 세팅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죠. 두 명이 동시에 기록 사격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안 박히고 툭 겉에 안 박히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게 이게 볏짚판이 생각보다 튼튼해서 잘 안 박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수업을 위해 동작 분석을 위해 이런 것도 했고요. 애들이 자기 폼이 생각했던 폼이 아니라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팅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죠? 그 탁구 연습망 놓고 이게 다이소에서 산 바로 그겁니다. 여기다 이제 쏘게 한 거예요. 쏘고 끝나면 이때 시스템은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가서 화살을 주워와서 사실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체육교사한테는 주워와서 다시 꽂아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평가를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동시에 쏘고요. 판이 바뀌었죠. 이제 다 박혀요. 이제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났죠. 이제 처음에 안 박혔을 때 좌절했다가 첫 번째 양궁 수업을 할 때 이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죠.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 못하겠다. 그리고 체계도 없었고 학습 환경이 다르다면 특히 더 못할 것 같아요. 보다 타당한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은 뭘까? 일단 제 옆에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앉아 계셔서 이게 고민을 물어봤더니 통계를 내보고 정규 분포 곡선을 찾아라. 봤어요. 근데 몰렸어요. 약간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기준 설정을 위해 급간을 조정해보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급간 설정을 조정했더니 약간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급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8.5, 7.5 이렇게요. 그래서 올해 수업을 할 때는 올해 옮긴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예요. 서울에 7학급 그리고 25명 총 인원이 이 정도 되고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놔둬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이 뭔가 나타나야겠죠. 단위 시간당 애들이 쏠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명당 그리고 기록을 과정중심평가 맥락으로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수업하는 형태는 거의 비슷했고요. 1차 시에 대부분 교육을 하고 2차 시, 3차 시, 4차 시 대신에 노하우가 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도 좀 고무밴드 운동이라든지 거울을 보고 무용실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울을 또 볼 수가 있는 상태라 거울을 또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 정규분포 곡선을 가정하고 8.5, 7.5, 6.5, 3 요거는 이제 뒤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성적은 여기까지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의 맥락을 하되 애들 기록 동시에 사격을 하되 애들 기록 사격에 좀 의미를 더 아이들의 기량을 타당하게 평가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6발을 5번 쏴서 총 30발 300점 만점으로 기록하는 거는 작년이랑 그 전에랑 똑같이 했는데요. 근데 대신 요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9발 쏘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9발 쏘게 했는데 5명이 동시에 쏩니다. 5명이 동시에 쏘는데 처음 우리 그 양구 경기 올림픽 라운드 경기 방식이 3발씩 쏘는 거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3발씩 쏘게 3발씩 3번을 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3발을 5명이 동시에 쏩니다. 3발이 박혔죠. 그럼 그 3발의 점수는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0점 사격을 위해서 3발을 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발을 쏘고 다음부터 어떻게 쏴야겠다 싶으면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화살을 회수해 와서 다음 3발을 또 쏘고 화살을 회수해 와서 다음 3발 또 쏘면 총 9발을 쐈죠. 그 중에 처음 3발은 0점 사격으로 한 걸로 하고 그래서 총 이 9발인데 9발 원래는 기록 6발의 점수만 인정을 해야 앞에가 0점 사격인데 또 아이들의 경우에 처음에 3발 못 모르고 쐈는데 잘 본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인정을 안 해주면. 그래서 아예 9발을 쏘되 좋은 점수 6발만 기록을 인정하고 합의 3발은 그냥 버린 거예요. 총 9발로 걷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학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맨날 너는 평생 반올림만 생각할 거냐 버려라 해가지고 버림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학교를 옮겨서 제일 먼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아이들 인원은 크고 실내 미세먼지 심해지고 해서 미세먼지 대비 수업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수업 3월 시작했을 때 첫 시간에 일단 1차시, 2차시를 어떻게든 진행을 해놓고 다른 수업을 열심히 하다가 미세먼지 떴다 하면 들어가는 거죠. 가서 하고 뭐 미세먼지다 하면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차시 대강 그 진도 맞춰서 물론 날씨 좋은 날도 진도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심한 날, 비 오는 날, 추운 날 이런 날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때 좀 일반화를 시키고 싶어서 일반적인 교실 크기의 무용실에서 했고요. 실제로 5명으로 25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적은 인원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저희 학교 무용실인데 무용실 한쪽 벽에다가 일단 책상을 놓고요. 벽을 뚫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벽 뚫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학교 옮기자마자 하긴 좀 그래서 일단 책상 놓고 그 뒤에 판을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권도 매트로 관역판을 만들어서 줄줄 이어 붙였습니다. 이거 그냥 드릴로 그냥 이렇게 피스 박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뒤에 한 판이 깔리고 여기다가 표적지를 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5개가 줄줄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 체육교사의 항상 고민이죠. 이게 제가 아까 조립하는 거 설명드렸는데 날마다 조립하고 분해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하게 말해서 미친 짓이에요. 매 시간 이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이대로 세팅을 해놓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만 이대로 사실 끼고 싶었는데 이만큼 공간은 없으니까 기존에 함이 하나 있길래 함에다가 이거 이케아에서 산 기역자 경첩인데 저런 거 있으면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자 요런 함에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서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잠그면 해결이 되는 걸로 그래서 했고요. 이게 이제 무용실 전경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죠.
이제 세팅이 끝나고 이제 사거리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아이들이 이제 왼발 오른발 딱 맞추는 이 양궁은 사로를 가운데 놓고 쏘거든요. 근데 또 발 막 이렇게 하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예전에 그 청동여중 있을 때는 발 모양을 이렇게 그려줬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긴 뭐해서 그냥 이렇게 놓고 요 위에 왼발 오른발이라고 보시면 웃기겠지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발 오른발 여기 놔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로 만들어서요. 그 사로 번호도 해놓고 표적지에 번호 붙이고 옆에다 쓰고 우기지 말라고. 이제 1번은 1번에다 쓰고 2번은 2번에다 쓰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3개를 그렸는데 찍었는데 네. 라인을 3개를 그렸는데 처음 연습은 3.5m 제일 가까이서 했고요. 처음에 여기서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 싶어서 뒤에서 한번 하고 이제 실제 기록 사격은 여기서 한 걸로 했습니다. 나중에 6.2m는 거의 사용은 하진 않았지만 자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바닥에 라인 테이프를 해놨던 이 부분이고요. 자 실제 수업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시에 아이들 모아놓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가르쳐 주죠. 특히 안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다 가르쳐 주고요. 실제 이제 경기 영상, 저의 그지 같은 거 말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영상을 가급적이면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도 해보겠지만 밴드로 자세 잡는 연습을 동시에 했어요. 거울이 있는 무용실이라 연습하기가 좋았거든요. 자세 정확하게 가르쳐줬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 기록 사격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쏜다. 어떻게 주의해라. 그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사실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야구 카페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구 카페 사장님이 저렇게 하면 진짜 좋다고 알려주셔서 그때. 자 그러면 제가 이건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시작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처음 실제 기록 사격하는 장면이에요. 쏘는 애들이 있고 뒤에 보조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여기 뒤에 의자가 더 있으면 좋은데 의자가 많지 않을 때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의 역할은 얘 귀 막고 있죠.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공포에 떨고 있어요. 처음에는 팡 이랬다고요. 처음 쐈기 때문에 애들이 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이제 한번 이거 장난 아니니 손맛이 끝내주거든요. 쏘아보면 양궁 진짜 재밌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깜짝 놀라면서 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제 옆에서 보면 제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에 진도를 똑같이 나가게 동시에 쏘게 한 거예요. 자, 첫 발 뭐 해서 노킹하면 노킹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 동시에 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내용들이요. 그냥 자, 오조준 개념을 미리 설명을 했는데 실전에서 아이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번은 여기 박혔으니까 6시를 보고 쏴라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그런 디테일을 하나씩 해줬죠. 그리고 참고로 양궁 수업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남학생, 여학생이 거의 같은 조건에서 오히려 여학생이 더 잘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그 제대로 된 전통 스포츠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여학생들이 더 잘하기도 해요. 지금 한 가지 또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화살을 있는 대로 다 쐈어요. 엄청나게 박히죠. 이게 또 매트리스도 있고 관역판 이 태권도 매트가 있고 해서 너무 많이 박히면 다음 화살이 들어갔다 튕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세팅을 3발 쏘고 뽑아와서 다시 3발 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자기가 쏜 화살은 자기가 직접 챙겨서 돌아오면 이제 그 다음 사람 하고. 자, 이제 한번 뒤로 왔어요. 이제 실제 기록 사격을 하기 위해 저희가 뒤로 한번 온 장면이에요. 아이들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불안해서 딱 4개 하다가 이제는 진정한 실력을 벼르자해서 5개 다시 세팅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기다리죠. 아이들이 노킹 끝나고 제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 사격 똑같이 한 거예요. 중대장이 이거 잡고 사인하면 타타타 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지금 3발씩 쐈죠. 3발씩 쐈는데 지금 왜 애들이 침묵하냐면 제가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요.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 점, 4번 몇 점 쫙 하고 보조자가 화살을 회수하면 얘들은 그대로 보조자가 가서 뽑아서 다시 여기다 놓고 갑니다. 요걸 3번 반복하고 마지막 3번째는 본인이 가서 뽑아오고 놓고 활 넘겨주고 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준비운동 빼고 여러 가지 다 빼고 한 조 5명 한 조가 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렸거든요. 5분에서 6분 정도 걸렸어요. 그럼 5조가 하는데 30분 정도 걸린 거예요. 30분 정도면 5조가 25명이 1인당 9발씩은 다 쏘는 기록 사격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걸 5번 해서 나중에 기록 사격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좀 더 빨리 하거나 발수를 늘리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분석해봤죠.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연습도 더 많이 시키고 그전에 그냥 안전화살짝 주고 막 놀렸을 때랑은 다르게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죠. 과정중심평가의 개념 성취 기준에 도달해서 나는 훌륭한 교사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끝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애들이 잘 쏴요.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도 나 양궁 배웠어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비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AB에 도달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의미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발의 평균 그리고 두 번째 발 순서 있죠. 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3발 1세트는 0점 사격으로 의미를 둔다고 했고 나머지 6발은 기록 사격에 의미를 두고 쐈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점 차이가 나요. 첫 발이 제일 낮아요. 진짜로. 첫 발이 제일 낮고 3발째까지는 6점대 7점 초반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0점 사격 때 한 걸 이제 5조준을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행복했어요. 애들이 자기가 어떻게 쏴야 되는지 알고 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스스로 많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평균 점수를 보시면 남자 평균 8.39, 여자 평균 8.02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140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럼 되게 작아요. 폭이. 그리고 파워도 약하고 낙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궁 수업의 장점 중 하나가 장점이자 단점. 특수학생, 개별학급 학생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 두려워져요. 애들이 와 이거 안 해, 이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또 반대로 걔들이 또 이걸 하거든요. 딴 거 할 때는 막 이렇게 구석에서 이러고 있다가 걔들 또 나름대로 조용한 그런 게 마음 안정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휠체어를 탄 친구가 있었는데 휠체어를 탄 친구가 이거를 정말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걔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휠체어 사격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양궁 수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격 수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격과 양궁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사격은 총을 좀 타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급 총을 쓰는 게 아니라서 비비탄 총 이런 거는. 근데 양궁은 그 활을 타지 않아요. 기량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어떤 똑같은 그 사이즈의 똑같은 그 장력을 가진 활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기량으로 결정되는 약간 좀 운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량이 중요한 약간 스포츠 그런 체육 수업의 본질에 좀 맞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궁 수업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뒷부분은 보통 저 신규 교사나 아니면 저경력 교사들 연수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양궁 수업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서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양궁 수업을 했던 걸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활과 화살과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혼자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자투리 시간에 실험적 수업을 좀 잘 믿을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내년에 수업하고 싶으면 이렇게 불러갖고 걔들 좀 시켜보고 걔들 좀 지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넘어서 제일 안전한 건 사실 성인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동료교사들 데리고, 동료교사 체육교사 말고요. 그냥 내가 활 한번 쏘게 해줄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선생님도 꼬셔서 하고요. 그냥 하면 또 안 하니까 체육대회 때 담임배 막 이렇게 해갖고 점수 넣은 적도 있고요. 담임들 막 연습시켜갖고 한 적도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량의 교구,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막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활 세팅 하나 하는데 20에서 25만 원 정도예요. 그럼 한 5개 정도 구입한다고 치면 한 120에서 활살까지 하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화살 한 5개에서 6개 세트 정도는 준비할 수 있거든요. 과자판까지. 그러면 실내에서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 세팅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보단 폐쇄된 공간을 추천을 드리고요. 폐쇄된 공간이라 하면 그냥 일반 교실도 괜찮아요. 튼튼한 벽이 있는 곳에 세팅을 해놓고 수업을 하고 문을 잠가버리면 되니까요. 그 수업하는 기간 동안은 그 문을 잠가버리면 되니까, 물론 야외에서 정식 양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체육교사가 너무 고통받잖아요. 준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수업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당구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였으면 저 반드시 당구 수업을 어떻게든 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양궁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물론 약간 중학생들은 루즈해지고 막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바로바로 딱딱딱 가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양궁 수업을 할 때는 약간 좀 아이들이 활발한 분위기가 되더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양궁 수업은 또 본질적으로 정숙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할 때도 조용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괜히 다른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대기하는 아이들도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하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보를 하나 드리면, 이제 양궁 용품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들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를 찾아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선수들이 쓰는 거의 제품이에요. 요 밑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이거 사이트 운영하는 분, 저 목동 양궁장에서 직접 양궁 지도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죠. 어떻게 하든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갖고 처음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 사이트는 지마켓에 있는 판매자인데 많이 팔아요. 여러 가지 좋고요. 양궁 카페가 대중화되면서 양궁 장비 판매업자들도 많아져가지고 저렴한 수입산 파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도 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다시 한번 요 말씀을 드리면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거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막 업자들만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 저 가시면 카카오톡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뭐 만들어 두시면 좋은 게 애들한테 뭐 질문을 받는다든지 애들한테 뭐 모두 활동 영상 과제를 받는다든지 그걸로 받으면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제 카톡이 드러나지 않고 받을 수 있거든요. 제 연락처 알릴 필요 없고 그냥 애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뜰 거야. 플러스 친구가 거기 해가지고 보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단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요건 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양궁 수업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가능한, 많은 노하우는 없지만 업체나 가격대 이런 부분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습 없이 이야기해서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요. 얼마나? 11시 한 40분? 예, 그러면 한 10분? 네, 이동해서. 예. 잠깐 쉬시고 체육관 가셔서 제가 세팅하고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뭐 항상 그렇지만 체육 선생님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에 분명 5분 뒤에 저보다 잘 쓸 수 있는 분이 절반은 계시고,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 체육관 연수하면 딱 보면 엄청나시니까. 제가 수업했던 걸 기준으로만 간단하게 그냥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활이에요. 활인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지만 그냥 다 오른손잡이처럼 쏘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제 수업할 때도 저는 똑같은 활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그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활을 잡을 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활을 정면에서 봤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활이 내 몸 안에 와서 이런 형태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에 이 활을 잡았을 때 팔 보호대가 여기 와서 닿아야 되니까 그 위치를, 이 각도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그립은 너무 꽉 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스테빌라이저, 균형장치 있죠. 이 균형장치랑 조준기 사이 부분을 잡으면 돼요. 이 부분인데 아이들한테 잡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잡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조준기와 스테빌라이저 사이, 보호석이 움푹 파인 이 부분을 잡으라고 하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활을 처음 잡으면 일단 사로로 가는데 양궁은 이 쏘는 뒤쪽에서 쏘는 게 아니고 사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로를 내 몸 가운데다 놓고 그대로 씁니다. 이게 다른 모든 스포츠랑 마찬가지로 오픈 스탠스도 있고 클로즈 스탠스도 있는데 그냥 관역을 향해 양발 11자로 맞추라고 하고요. 보통 이 스탠스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데 어깨보다 한 발 정도, 어깨보다 조금 넓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동작 처음에 활을 잡고요. 사로에 들어왔습니다. 사로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활을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내 발등 위에 올려놔야죠. 바닥에 놓으면 평평해서 미끄러져요. 그래서 발등 위에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살을 노킹을 하라는 사인이 올 거예요. 그럼 노킹을 하라 오면 화살 하나를 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 하나가 통에 있든 누가 줬든지 여기서 뺐든지 가운데 부분 잡지 마시고 제일 끝에 V자로 파여 있는 이 노크 부분을 잡고 빼세요. 노크 부분을 잡고 그대로 와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로우 레스트 부분의 가운데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고 그대로 가서요. 지금 말씀드린 이 끝에만 잡고 있죠. 이대로 와서 이 현 사이에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잡으세요. 손을 그대로 잡고 끼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높인 거 세팅해 놓은 한 칸, 두 칸 있어요. 위에 한 칸, 밑에 두 칸이거든요. 이 사이에 그대로 끼우면 됩니다. 이 상태로 와서 이 사이에 끼워요. 끼우고 이제 이 노킹이 끝난 거거든요. 노킹이 끝났으면 그대로 준비합니다. 반역판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자,
들어 올리세요. 뭐 드래그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있는데 자 들어 올려요 하면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이게 약간 좀 중학생들이 특히 폼 낸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날아가요. 이렇게 다 빠져요. 그래서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진 않고 그 수평에서 조금 위로 들어 올리면 돼요. 이게 왜 들어 올리냐면 그대로 이렇게 팔 딱 놓고 손만 당겨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약간 올렸다가 팔 펴서 내리면서 동시에 미는 힘하고 당기는 힘을 같이 써주는 게 이게 당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은 항상 일자 가운데 중심 유지하고 그대로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쭉 펴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팔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선수들은 자기 길이가 딱 있어서 쫙 당기면 이 코랑 입술 그 아실 거예요. 그 클로즈업 때문에 여기까지 딱 와요. 근데 이게 활이 저 같은 경우에 활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화살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가능한 오른턱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꺾이는 부분 오른턱 뒤쪽까지 당겨서 여기 대라고 해요. 이대로.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손이 이렇게 떨어지면 몸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흘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붙이고 조준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조준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점이 있거든요. 이 빨간 점을 노란색 있는 포인트에 맞추는 거예요. 그대로 맞추고 그대로 봅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포인트는 선수들 보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두 눈으로 해요. 두 눈으로 오는데 우리 군에서 사격은 뭐 이렇게 해서 주시를 찾아라 해갖고 뭐 왼눈 오른눈 막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서는 혹시 한쪽 눈을 감을 거면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 돼요. 이게 그냥 원리 간단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이 활에서 먼 쪽 눈으로 봐야지 활에서 가까운 쪽 눈으로 보면 빗나가요. 그래서 먼 쪽 눈으로 보니까 눈을 감을 거면 왼쪽 눈을 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 눈을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됩니다. 우리 눈이 대단한 게 다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이 조준기 포인트 핀을 봤다가 관역판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두 개가 동시에 보인다고 해요. 양궁 선수들은 저는 그 경기까지는 아닌데 대강 노란 쪽을 맞춰서 그대로 놓고 이제 릴리스를 합니다. 이 릴리스를 할 때는 처음에 이 그립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 손을 거는 게 아니고 한쪽 마디만 첫 번째 마지막 마디만 걸어요. 걸고 그리고 왔다가 마지막 릴리스는 놓으면서 뒤로 누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세팅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볼게요. 이 상태로 하고 눈을 감고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안전화살 촉으로 했는데 처음 한 발을 쏘세요. 일단은 오늘 지금 처음 할 거는 세 발씩 쏘실 거예요. 처음에 세 발씩 쏘시고 첫 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로 찾아가는 그거 한 번씩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활을 가지고 하는 건 이렇고요. 이 밴드 가지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거 잠깐만 해보고 이제 실제로 활을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가 뭐 여러 개 많이 있죠. 라텍스 밴드도 있고 고무줄도 여러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목적으로 쓰기에 이 넓적한 라텍스 밴드가 좋은 것 같고요.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도 있고요. 좋은 걸 하면 뭐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죠. 요걸 가지고 하되 묶어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듭니다. 자, 이대로 만드는데 운동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건 자세를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왼손, 활을 잡는 왼손은 손을 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서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걸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엄지 새끼 빼고 가운데 세 손가락, 실제로 활 줄 당길 그 세 손가락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자세를 잡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고무줄이 사람 팔 사이즈에 따라서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길면 아무리 당겨도 이렇게 해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쪽 건 상태에서 손등을 한번 걸으라 그래요. 이렇게 걸면 줄죠. 그래서 보통 남학생들 키 큰 사람들도 이렇게 좀 몇 번 걸게 해서 실제 장력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걸어서 연습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고무 밴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하나씩 다 들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일단 처음 활을 잡고 사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무조건 왼손으로 활, 오른손으로 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향, 저 왼손잡이도 그냥 똑같이. 자, 들어왔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왼손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안쪽으로 걸어주시고, 오른손은 엄지랑 새끼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대로 겁니다. 이렇게. 이대로. 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왼손에 손등에 걸어서 줄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장력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자, 왼팔만 들어오려고 해요. 왼팔 약간 들어오면 오른손도 같이. 그리고 왼팔이 지면에서 수평운동보다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면서 밀고 동시에 당겨주세요. 오른손 당겨서.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이 오른손이 오른쪽 턱 꺾이는 요 뼈 있는 부분에 딱 고정. 그리고 왼팔은 지면과 수평. 그 양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11자로. 그리고 관역판이 왼손 검지손가락 끝이니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자, 두 손가락이 아니에요. 세 손가락이에요. 오른손은 세 손가락. 자, 여기서 릴리스도 한번 해볼게요. 릴리스를 손을 이렇게 앞으로 딸려가면서 놓지 말고 그대로 오른손을 뒤로 손가락에 힘을 풀면서 뒤로 놔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올라가면서 그대로 팔 올리고 당깁니다. 자, 라켓. 야, 여기 딱 턱에 걸어주세요. 턱에 오른손이 공중에 떠있지 않게 몸에 턱에 붙여주시고 조준했다 치고 보통 한 5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조준하는 딱 멈춰있는 타이밍은 그대로 손을 놔보겠습니다. 1, 2.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느낌이에요. 뭔가 장력을 느껴보고 싶은 분은 더 감아보세요. 더 세게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은. 자,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당겨보세요. 자, 조준. 자, 릴리스. 자, 이 형태로 갑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체험을 위해서 이것만 했고요. 교과서에 보면 거의 모든 교과서에 양궁이 있거든요. 그 구석에 보면 밴드 운동에 대해서 한 3가지에서 5가지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한 발로 이렇게 서서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다 담아주세요. 자, 5분 일어나서 나오시면 그 뒤에 있는 분이 앞으로 채워서 전진하시면 됩니다. 자, 팔을 들어보세요. 그냥 끄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조준기가 위쪽이고 스테빌라이저가 아래쪽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 힘선까지 오겠습니다. 힘선까지. 자, 여기가 사로라고 생각하고 사로에 한번 서보세요. 그렇죠. 자, 제가 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아래쪽. 자, 이때 활 방향이 앞뒤로 왔다 가지 않게 팔 방향은 항상 관역판을 향하게 서주세요. 발은 11자로. 발은 11자로 이렇게 왼쪽 오케이, 됐습니다. 왼손은 항상 핸들 그립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두 분 사이에 제가 화살을 놨어요. 마지막 분은 앞쪽에 있습니다. 자, 노킹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노킹할 때 오른손만 사용해 보세요. 자, 왼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지 마시고 왼손은 팔 잡고 있는 상태 그대로 오른손만 화살을 하나 빼서 노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킹 해보세요.
그렇죠. 대부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위에, 화살 위에, 두 개는 밑에 대주세요. 그렇죠. 자, 아까 고무밴드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들어 올렸다가 쭉 밀면서 당깁니다. 자, 해볼게요. 아직 릴리스는 하지 마시고 쭉 당겨보세요. 자세. 그렇죠. 역시 체육 선생님들 다릅니다. 자, 여기 오른팔이 이렇게 처지지 않게 오른팔도 딱 들어주시고 좀 더 펴주세요. 손을 좀 더 뒤로. 예, 그렇죠. 가슴이 움츠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펴주시고, 자, 가운데 포인트를 일단 한번 맞춰보세요. 자, 노란색 가운데 포인트로. 그렇죠. 자, 릴리스 해보겠습니다. 릴리스. 자, 좋아요. 활을 다시 발 위에 놔주시고, 자, 두 번째 화살 다시 노킹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까이서 하셔서 대부분 가운데 맞추셨는데, 가운데가 아닌 분은 항상 분은 여기 잡아주시고, 가능한 분이 잡아주시고, 그렇죠. 가운데가 아닌 분은 5조준을 다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맞은 분은 이쪽, 물론 폼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맞은 분은 약간 이쪽을 조준해서 다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기 페이스 맞춰서 쏴보세요. 릴리스까지 페이스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5조준 하신 분들 조금 가까이 가운데로 보셨을 거예요. 한 발씩만 더 쏴보겠습니다. 자, 노킹 하시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쏘세요. 자, 다음 분들, 잠깐만요. 다음 분들 일단 나오셔서 활을 받아주세요. 다음 분들은 한 칸씩 전진해서 앉아주시고, 자, 활 넘겨주시고 직접 가서 화살을 빼는데요. 화살 빼는 거 잠깐만 봐주세요. 자, 한 손으로 화살 바로 옆에 대시고, 멀리서 잡지 마시고 화살을 가까이 잡으세요. 화살을 과접한 가까이 잡고 살짝 돌리면서 빼면 빠집니다. 3개 다 빼셨으면 통 안에 집어넣으시고 뒤로 가서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자,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화살 회수해오는 친구들한테 꼭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화살 끝에, 화살 팁이 이게 나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기 박혔다가 뺐다 보면 이게 자꾸 돌리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화살 회수해오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통에 넣기 전에 요거 돌려 빠져 있는 거 있으면 다시 끼워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좋아. 잠깐만요. 자세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쏘는 분이 뭔가 완전히 조절 잘못하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인정할게요.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자, 활 넘겨주시고요. 화살 직접 뽑아주세요. 화살 가져오실 때 화살 촉 혹시 돌아가 있는 거 보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